자, 과연 이 클라우드라는 게 어떤 산업인지 또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 베스핀 글로벌 이한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클라우드 이미 이 용어가 나온 지는 10년도 넘었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면 여전히 이렇게 구름만 떠오르는 저를 포함한 이 문과생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쉽게 먼저 개념 설명 듣고 갈게요. 네. 클라우드는 거대한 컴퓨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구름 위에 있는 컴퓨터죠. 지금까지는 개개인이 집에서 PC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PC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그 컴퓨터를 구름 위에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빌려 쓰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진 찍어서 저장하는 웹하드, 외장 하드보다는 훨씬 용량도 커지고 또 효율도 좋아진 또 일종의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어딘가에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전선센터를 기업들이 직접 구축하고 운영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전선센터를 저희가 빌려 쓰는 건데요. 그 전선센터 안에 있는 컴퓨팅 자원까지도 빌려 쓰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 구름처럼 이렇게 환상적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시끄럽고 또 소음도 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춥다면서요? 춥기도 하고요. 이제 컴퓨터들이 굉장히 그 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춥게 해야죠. 저 데이터 센터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서버 공간 일부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클라우드가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나요? 예, 벌써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만 개 매장에서 똑같은 맛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그 매점 안에 있는 커피 기계들을 다 클라우드로 관리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들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보셨을 텐데 그런 서비스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요. 또 화상 채팅 시스템인 줌 같은 것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커피 맛을 동일하게 통제하는 거는 글쎄요, 클라우드의 특징이라기보다 이 IoT 사물 인터넷의 특징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 기기가 되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담고 처리하고 또 가공하고 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IoT가 같이 결합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어서 그 존재감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요즘 이 클라우드가 없으면 회사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이 공장에 있는 기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이제 모든 기기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로 모아지고 또 거기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또 새로운 활용도를 찾고 이것들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잘 담고 또 처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를 따로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를 쓰면 생산성, 효율성도 증대를 하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같은데 그럼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회사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또 중국의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다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5년 동안 이 회사들의 부의 축적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돈이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이 된 거죠. 그럼 이때 기업이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년에 거의 각각 20조씩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회사당 있습니다. 20조 회사 이게 엄청난 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만큼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고객들도 많고 또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 중에서 이 클라우드 고객사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제일 큰 고객 중에 하나고요. 쿠팡도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이제 막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이제 스마트 카 때문에 이제 쓰고 있고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를 지금 도입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그냥 빌려다 쓰기만 하나요? 이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는 없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K2 제공하고 있고 잔디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아직은 시작 단계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요. 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 그리고 애저, 구글 요 세 회사만 합치면 벌써 60%가 넘는데 이런 미국 기업 회사들이 마치 좀 삼국지를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네요.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없나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은 전 세계의 IT 버젯 중에서 클라우드에 집행되는 돈은 단 5%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시작이고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또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네. 우리 기업들의 방대한 정보가 이들 미국 기업들 어떤 서버,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얼핏 듣는 생각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밀 같은 게 자칫 미국으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어떤 보안적인 이슈보다는 기술적인 이슈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CIA나 국방부도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기관들이 보안적 기술적인 이슈가 있다면 왜 쓰겠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마 얼마 전에 테슬라도 중국에서 파는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는 중국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클라우드를 못 쓴다는 판결을 네. 받았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네. 이게 또 위험 요소지만 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클라우드 나면 3등분이 될 것 같고요. 네. 3분의 1은 미국, 3분의 1은 중국, 네. 또 나머지 3분의 1은 비어있는 공간. 여기에 또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테슬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머스크가 최근에 우주기업 그 스페이스 X를 클라우드를 좀 활용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네. 이 머스크가 눈독을 들인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또 가네요. 네.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과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커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심지어 우주선까지도 클라우드가 없으면 이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이 곧 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연료로 하는 네.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IT 기업인데 네. 이런 IT 기업은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없으면 사실상 좀 앞으로 좀 성장 전망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굴러다니는 이제 그 데이터 덩어리인데요. 바퀴 4개 달린. 네.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수집하고 또 그것을 잘 분석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에 적용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가려면 그거를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정말 각 단계마다 엄청난 인력 수요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아마 한국에서만 5년 동안 필요한 클라우드 인력이 40만 명입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가 클라우드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텐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클라우드에 필요한 인력이 꼭 그 프로그래머나 코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봅니다. 대표님이 이제 손끝에서 모든 전쟁이 끝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의 확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한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무궁무진하죠. 지금 이제 겨우 5%니까요. 그 5%가 95%가 되고 네. 또 각 산업마다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구름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디지털 패권 전쟁,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ETY 베스핀 글로벌 이한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